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사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 그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남이 먹도록 놔둬라. 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잘못하다 종목의 그 선입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적점만 면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고요. 이제 황 팀장하고 같이 황희연 팀장하고 그 같이 합방한 촬영 하나 끝나고 이제 우리 저자님하고 우리 구독자들이 그 질문하신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루에 공간님이 신청해 주신 질문인데 하루에 5개 씩 종목이 나오는데 뭐 저점, 거래량, 시가총액, 섹터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 투자하면 좋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분은 진짜 감사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좀 이렇게 실천적으로 잘 해가지고 벌써 종목이 넘쳐난다는 거를 알고 그 중에서 어떤 거가 제일 좋으냐, 어떻게 해야 줄여서 선택할 수 있냐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좁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횡보기간이 아주 긴 거. 여러 개 좋은 종목이 있을 때 횡보기간이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곰바닥, 콘바닥이 형성되면서 횡보기간이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게 뭐 3개월보다는 6개월, 6개월보다는 1년 이렇게 그 횡보기간이 긴 거를 택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고점보다는 중점, 중점보다는 저점, 같은 접점 중에서도 더 바닥이 얕은 거, 그런 거가 단기 매매를 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거, 그런 거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를 다 해서 본인이 한 3개월 내지 6개월 하면은 동물적 감촉이 딱 생깁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기준 플러스 이건 되겠다 하는 감이 싹 옵니다. 마음이 땡기는 거. 예, 그거로 하시면은 좋은 선택을 해주실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양영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쌓였을 때 아직 수익 실현이 못했을 때 이제 넘쳐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준으로 줄이느냐, 그리고 그 줄이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감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예. 이제 제가 10개 종목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하다 보면은 이 종목 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어떤 때는 20개도 되고 30개도 되고 그러는데 저도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필사적으로 이제 종목을 줄이고 있는데 기본 원칙이 손절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물리면 물린 채로 놔두면서 나머지 갖고 돌리는데 하나 팔면 하나 사고 이제 다 물려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종목을 4번 사면 우리가 모두 40번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40번을 안 사더라도 뭐 어차피 횟수로는 40번이 되니까 이게 40번이 20종목, 30종목이 될 수 있는데 그 종목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하나 팔아야 하나를 산다. 그래서 원바이원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계좌 회전율이나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계속 물려 있으니까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물적 느낌감 촉으로 자꾸 그 안 물릴 종목을 자꾸 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그 일치가 되는 게 가장 괜찮은 주식을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물리는 것도 적고 회전율도 높아지고 이익률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 손실이 발생하는 건데 그러진 않으시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산 종목은 99% 이상이 살아서 돌아온다. 이런 신념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실 10% 처음 산 가격보다 10%가 더 빠지게 되면 또 추가 매수 하시는 거니까 분할 매수 개념으로. 오히려 더 그렇게 기다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매수한 다음에 계단식 하락해서 또 추가 매수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10%가 더 빠졌을 때 상패 위험성도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상패나 또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유사줄면을 하셨는데 유상증자나 또 악재가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든지 또 어떤 분은 4번까지 다 매수했는데 또 내려가서 그러면 5차 매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요. 이 기법의 제 기법의 장점은 그 손절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세력이 나갔을 때만 선조를 하다 보니까 또 사계좌로 사분할 하다 보니까 이익이 자꾸 쌓입니다. 네. 그 뭐 30% 떨어졌다가 10% 올라가면 또 먹고 이래서 이익이 손절해야 되는데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쌓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근데 이 번 돈의 20, 30%는 이런 거에 대비해서 상패 위험이나 뭐 유성경자 기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완벽한 기법이나 차트는 세상에 어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렇게 충당금 성격으로 해야지 될 것 같고 또 실력이 쌓이면 이게 20, 30%까지 번 돈을 겨내지 않아도 한 10% 이내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참매수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오참매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은 자꾸 몰빵 개념으로 들어가서 계좌의 안전성이나 수익성, 회전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더 떨어지더라도 사채까지만 하고 거기서 버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책과 동영상을 모두 3번씩 보고 이제 실전 투자에 적용을 하고 계신다라는 네네. 분이 계시네요. 네네. 이정환님. 한 종목에 첫 매수 50만 원씩 7종목 투자해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유니드 110%가 상승해서 매도했는데 계속 상승해서 씁쓸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하락하면 재매수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그냥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느냐. 예. 이게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이게 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한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말고 그 더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자꾸 갈아타 버릇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집니다. 어차피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쿠웨이트 박님. 무슨 갑자기 예전에 드라마 쿠웨이트 그분이 생각이 나는데 유일 에너테크 차트 보시면 1번 상장 후 거래량 터졌지만 거래량 없이 장기 하락. 2. 간간히 거래량 급등하며 일시 상승했지만 거래량 없이 하락. 이런 종목이 세력주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종목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주신 거죠. 맞습니다. 세력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데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 사면은 사실 이 주식이 언제 상승 모드로 돌아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주인 없는 주식. 네,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게 사장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터진 거를 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 중에 하나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합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터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사죠. 거기에 10%를 남겨야 되니까 비싸게 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사서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저자님은 10% 이득을 딱 그 수익 구간을 딱 이미 결정을 해 놓으신 거잖아요. 뭐 그 이상 뭐 아까도 어떤 분이 얘기하셨듯이 20% 30% 나중에 보면 너무 아까울 수 있지만 10%에서 딱 끊는 훈련이 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네. 책을 읽고 매매 연습을 하는데 수익이 4%에서 5%만 돼도 조바심이 나서 팔게 되더라고요. 10%가 되기 전에 주가가 다시 밀리면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익절하고 다른 종목을 찾아야 됩니까? 네, 이게 이제 저도 전에 그 매도 조급증에 걸려갖고 1년 이상을 고생했는데 이게 4, 5%라도 확실한 거 그냥 챙기고 여기서 끊고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이 굉장히 초보자일 때는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병을 매도 조급증을 고치기에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 버릇을 고쳐야 이익을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고요. 그렇게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로는 매도를 걸어놓고 4, 5%에서 막 움직인다 그러면 아예 쳐다보질 말아야 됩니다. 아예 쳐다보지 말고 이건 틀림없이 10% 간다. 오늘 안 가면 내일 가고 내일 못 가면 모레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매수를 했다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10%는 먹고 나와야 된다.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저희 황유현 팀장하고 하는 합동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의 매매법을 따라 하시는 분들은 모든 면에서 같이 똑같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같은 성과가 나오지. 마음에 드는 요 부분은 따라하고 요 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고 단 10%라도 틀리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걸 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당일 긴 장대 양봉과 엄청난 거래량으로 턴어라운드 된 종목이 있는데
장 마감 때 영망치로 약상승 보합으로 끝날 경우에도 장대 양봉으로 봐야 됩니까? 네. 노동진님. 네네. 이게 고점에서 그 영망치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꼬리가 달려서 내려올 때 그 매도를 해야 되고요. 그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면. 예. 근데 신규로 매수하셔야지 될 분은 이런 종목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고점에서는. 예. 근데 저점에서는 이분 말처럼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됐다. 이렇게 해서 꼬리가 길게 달렸다. 이거는 좋은 매수 기회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망설이지 말고 매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박상영님. 네.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네. 기관이나 외인은 막 프로그램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네.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 들어갑니까? 예,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게 외국인 기관도 큰 그 세력의 일부분이거든요. 모든 거를 다 좌지우지할 수 없고 외국인과 세력도 저기 시장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 뭐 큰 손 이런 거 가릴 필요 없이 내 기준에 맞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NC소프트는 1개인이 하루에 그 상종가 가는 날 4천억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개인도 그렇게 큰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으니까 꼭 외국인 기관 뭐 가릴 필요가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냥 여기에는 주체를 따지지 말고 네네. 거래량. 예, 맞습니다. 장대 양봉 요것만 보면 된다. 네네. 네. 계좌 분할과 관련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계좌를 분할할 때 4계좌, 2계좌 분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네. 만약 현금 100%로 매매할 시 계좌를 나누지 않고 매매한다면 어떻게 수익 실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 한 대 뭉쳐이면은 이게 이제 그 관리가 안 되고 분할 매매 방법의 최대 그 장점 중에 하나인 분할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과 회전율이 떨어지고 자금이 상당 기간 그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해보면은 그 뭉쳐서 하는 것보다 분할로 하는 방법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전에도 드린 말씀인데요. 네네. 자꾸 전체 그 우리 네. 김종수 저자님의 방식을 그대로 100% 만약 따라하려고 한다면 이걸 공부하신다고 하면 100% 따라해야지 자꾸 한두 개는 자꾸 다른 분야로 약간 엮어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 기준 선정법 외에 몇 가지 기준이 더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등락률 상위, 가격 등락률 상위도 있고요. 또 거래량 등이 상위 종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 검색식도 이제 제가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뭐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른 거 이렇게 자꾸 찾아 나서지 마시고 대표님 조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 기준에 원칙에 맞게 딱 해보고 그게 완전히 숙달돼서 내게 됐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거를 이렇게 응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누군가의 것을 배우려고 할 때는 100%다 해보면서 그걸 통해서 뭔가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또 그다음 나름대로 만드는 게 낫지.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꿀순이 아빠님이 주셨는데요, 질문을. 이분 많이 주셨네. 자, 이분도 이제 저녁에 상승 200종목을 매일 분석해서 후보를 선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1번, 10종목을 유지하는 부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이 나오면 10% 수익이 아직 안 났더라도 기존 보유 주식을 팔고 갈아타야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네요. 인간인 이상 자꾸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남의 덕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갖고 있는 거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제 자꾸 갈아타면은 그 10% 이익이 안 났는데도 갈아타면은 이제 거래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뭐랄까 내가 그걸 팔고 알았으면 새로 들어온 종목이 오르는 게 아니고 내가 또 판 종목이 올라갑니다. 내가 팔면 올라간다고. 그래서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내가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이렇게 자꾸 자신감이 훼손이 돼가지고 스스로 붕괴가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력이 향상되면 자연적으로 그 동물적 느낌감 촉이 생겨갖고 승률이 막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신감 갖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새 거에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 선정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오늘 최근에 장대 양봉이 아닌 200일 안에 큰 장대 양봉 후 거래량 감소와
하락한 종목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네, 이제 이것도 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장대 양봉이 발생했는데 그때 들어가질 않고 조금 빠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신데 이제 그 보면은 그렇게 하면 물론 싸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락의 기준을 얼마로 잡아야 될지 또 그것도 정확치 않고 또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인위적으로 뭐 어떤 때는 5% 어떤 때는 10%또 장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심리가 흔들리고 내 기준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 극대화를 위해서는 딱 한 가지 기준만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매도와 관련해서도 10% 네네. 상승했다고 매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거든. 이거를 어떻게 조절을 할까? 우리 저자님은 어떻게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이런 네네. 질문이네요. 아니 저도 뭐 이런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매도 저급증에 걸려가지고 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나온 경우도 허다한데요. 제가 팔자마자 뭐 상한가 가는 종목도 뭐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를 할 때 그 증권 속담 중에 하나가 그 생선의 꼬리와 머리는 남이 먹도록 놔둬라. 이렇게 선의를 베풀어라. 그렇게 말도 있듯이 모든 걸 다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먹을 만큼만 먹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도 좀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고 항상 이게 장기적으로 이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를 해야 되냐 이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비록 단기 매매를 하지만 나는 장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푸른 자유님이 주신 질문인데 이제 우리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책을 보면서 5차례 따라하면서 10% 이상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일단 되게 좋으신데, 근데 이거 잘못되신 게 10% 이상 수익을 내면 안 되잖아요. 10%만 딱 수익을 내야 되는데. 자, 질문 1. 오를 때 속도가 무척 빠른데 한 번 매도 기회를 놓치면 10% 수익률 올리기가 어려울까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10% 이상 올라갔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갖고 있다가 10% 정도 남는 거를 꺾이면 그때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5%, 6%에서 왔다 갔다 남으면은 이거는 10%가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원칙에 충실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상승 속도가 지금 막 치고 올라가. 근데 딱 지금 10%가 벌써 왔는데 더 계속 올라가. 그러면 그때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본다는 얘기신가요? 아니요, 그것도 그냥 왔다 갔다 안 하려면 10% 남으면 파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 어떤 융통성을 두게 되면 자꾸 변수가 생기더라. 네, 변수가 생기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만약에 또 이번에 그렇게 성공해서 17% 먹었어. 그럼 다음번에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 갈등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지켜보다가 갈 수도 있고. 지금은 한 주에서 10주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금액이 커져도 빠르게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지금 그 종목당 운용하는 금액이 꽤 드는데 그렇게 해도 뭐 시장 가격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이렇게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방법이 장기적인 하락장 혹은 박스권에서도 잘 통할까요? 네, 이제 그 장기적인 하락장, 올해와 같은 장기적인 하락장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저도 많이 나는 달하고 적게 나는 달하고 적게 나는 달은 많이 나는 아주 최고로 많이 난 달에 뭐 한 20% 어떤 달은 10% 이렇게밖에 안 나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적자만 면한다 이런 생각으로 해야 되고요. 그거는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감내를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박스권에서는 제가 하는 단기 매매는 그 주가가 팍팍 올라가는 때보다 박스권일 때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고. 상승장도 그렇고. 네. 상승장도 물론 수익이 좋지만은 박스권에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장이 하루 올라오고 하루 내리는 장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이네요. 예, 지금 같은 시장인데 지금은 내려와서 이렇게 횡보장이잖아요. 약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상승장이다가 횡보인 그런 장이 제일 단기 매매의 위력을 발휘하는 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꽃별님, 2배 이상 상승한 이후 하락 추세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네. 이게 이제 2배 이상 올랐다는 거는 벌써 제가 전에 말씀드린
앞폭탄, 뒷폭탄에 해당되는 그렇죠. 고점에서 수준까지 거래량을 올라가거든요. 동반한 예, 하락이 시작이 됐다는 예, 거죠. 예. 근데 그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다시 올라갈 것처럼 살짝 반등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소위 얘기한 제가 말씀드린 뒷폭탄 또 재측에 나오는 내리막 외봉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절대로 진입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물리는 첩경이거든요.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지만 이런 거 계속하다 보면 저같이 하루에 5억 4천만 원 손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거는 진입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하락 추세에서 이평선이 평행 구간으로 바뀌려고 할 때 21선 등 장대 양봉 시 고점 상승한 후 하락 추세가 최소한 얼마 동안 지난 것을 보시는가요? 네. 이게 이제 일단 이평선 거래도 저도 전에 많이 해봤었는데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는 거래는 그 50%는 맞고 50%는 틀립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요. 기간은 이제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수록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그 아까도 우리 계속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이러한 말씀 원하시는 그 기준이 아닌 다음에는 네. 그냥 이런 건 안 한다. 네, 예, 우리 저자님은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기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네네. 편바닥이나 판바닥이나 네. 원바닥 네네. 여기에서만 산다. 네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경우만 산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의 예, 예. 상황을 질문하시면 저자님은 아니다. 네, 자꾸 그러면은 그 자기 페이스가 결국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예. 분할 매수할 때 하락시마다 가중으로 매수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딱딱 그 똑같은 양을 사느냐? 예, 예. 아래쪽에서 더 많이 사면 네네. 물타기도 되고 여러 가지. 그 평단가도 훨씬 낮아지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종목당 비중이 10%가 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잘못하면 몰빵의 개념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먹을 때는 또 많이 먹어서 좋지만은 한번 물려갖고 왕창 떨어질 때는 아주 계좌가 치명적으로 손실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동일 금액으로 1, 2, 3차 이렇게 매수하는 게 계좌의 안전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임혜정님. 저자님이 항상 종목을 10종목 유지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시고 또 매일 종목을 발굴하신다고도 했는데 10% 수익이 나서 매도하면 새로운 종목을 그날 발굴한 것 중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예전에 찾아놓은 것들 가운데서 결정을 하시나요? 이제 매일 보면 좋은 종목이 뭐 3개나 5개 이렇게 생기면 그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옮겨놓고 기존에도 또 좋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뭐 이게 이제 어떨 때는 많을 때는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장중에 슬슬 한가할 때 보면서 다음에 내가 들어갈 거는 뭘 들어갈까 이렇게 하면서 그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좀 확률이 제일 높은 거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거. 괜찮아 보이는 거. 뭐 수십 개 종목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거를 하나를 골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체 네네. 이제까지 킵해놓은 네네. 이제까지 투자하지 않은 네네. 전체 가운데서 고르신다. 네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계좌 회전율 관련해서 그다음에 익절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네. 요거는 이제 전 동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예전에 동영상에서 계좌와 관련해서 어떻게 분할 네네. 매수하냐 네네. 예, 그 영상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종목의 섹터나 최근 트렌드, 펀더멘탈 이거는 저자님의 매수 판단 근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은 네네. 좀 새롭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그 뭐 요새 메타박스니 뭐 NFT 뭐 기타 여러 그치. 가지 뜨는 섹터들. 자율 그런 거는 일부러 안 쳐다봅니다. 자율주행이 또. 예, 뭐 그런 거는 왜냐 그러면 최근 트렌드나 왜냐 그러면 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잘못하다 종목의 그 선입관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요즘 오를 수밖에 없는 추세가. 예. 그래갖고 내 판단에 그 오히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거는 의도적으로 안 보고 내 원칙에만 그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윈님. SK바이오팜 기관은 연일 매수인데 호가는 계속 낮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도 우리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네. 이 SK바이오팜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뭐 안전한 것 같고요. 기다리면은 그 때가 옵니다. 근데 이게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분은 뭐 2개월 투자해놓고 이거 장기 투자했는데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뭐
조금 기다리면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단타의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저자님의 기준으로는 아직 매수 신호가 발생이 안 된 거지만 네.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낮은 가격대 좋은 위치이다. 네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예, 아니 요 SK 바이오팜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오늘의 좋은 종목 중에 하나로 그때 이렇게 꼽으셨나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그 후로 좀 내려갔거든요. 근데 요거는 오히려 분할 매수 기회로 10% 떨어지면. 근데 아마 10%도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는 좀 기다리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에서 진섭림님, 바닥에서 아무리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나와도 테마로 간 종목은 거의 다 제자리로 오지 않나요? 테마로 급등한 종목은 세력보다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들어온 곳일 텐데 테마로 올라간 종목도 거래량 실리면서 장대 양봉 나오면 매수해야 합니까? 네, 요 테마 관련도 이제 상승 초기이구나. 저점에서 이렇게 돌아서 턴어라운드 돼갖고 내 매수 기준에 맞는다. 이런 경우에만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때도 10%만 먹고 나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저는 테마주나 급등주 이거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개미의 그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급등주하고 또 뒷폭탄 많이 걸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또 시간을 마련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까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우리 저자님의 그 매수 기준 네네. 그게 됐을 때는 그냥 종목 상관하지 않고 네네. 가지 뭐 특별히 이렇게 테마주라고 네네. 관심을 갖고 따로 거기서 살펴보거나 네네. 조사하진 않는다.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송진우님, 원바닥 부근에서 장대 양봉 후 나온 거래량 실린 장대 음봉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력이 털었다기엔 너무 낮은 위치 아닌가요? 라는 질문.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MF 코리아, 메디콕스, 웰바이오텍 뭐 이런 종목들을 하셨는데 이분도 수준이 상당히 있으신 분으로 생각되는데 이분이 이제 자꾸 이게 이 세 종목의 공통점을 보면은 저점인데 자꾸 올라가다가 꼬리가 달려서 내려온다든지 또 뭐 갭 상승해서 장대의 음봉이 생긴다든지 또 거래량이 실린 장대 음봉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거가 바닥이지만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이건 뭐 잘하면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건 좀 날지 않나? 이렇게 자꾸 그림 그리지 말라고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을 해야 기대감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다른 내 종목도 많다. 좋은 종목도 많다. 확률이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왜 괜히 윗골이 달린 거, 장대에 음봉 생긴 거, 갭 상승하고 음봉 걸린 거 이런 거 쳐다보느냐. 그거 말고도 다른 종목이 있다. 좋은 종목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모니터 앞에다가 다른 좋은 종목도 많다. 이렇게 크게 써놓고 너무 종목에 대한 사랑을 그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딩 개념에서 딱 10% 네네. 이익을 챙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네. 종목을 특별히 뭐 네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네. 미래성을 따지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니까.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종목과 특별하게 어떤 기대감이나 사랑을 하면 안 된다. 네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질문 주신 분들이 워낙 많은 계시는데 중복되는 거 이렇게 다 통폐합을 해서 최대한 반영해서 한번 질문을 우리 저자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잘 참고하셔서 또 투자하시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